모레부터 부산시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합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그만큼 늘어나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여기에다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6살, 3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박모 씨는 최근 새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사회체육센터로부터 유아반 폐쇄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너무 일방적인 통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좀 황당해하면서도 약간 분노해하고 있었죠. 속사정은 다자녀 기준 확대에 따른 운영난입니다. 이달 말부터 부산의 다자녀 가정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면서 회비 50% 할인 대상이 급증하게 된 겁니다. 서구의 국민체육센터도 내년부터 꿈나무반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현재 10%에 불과한 다자녀 회원이 77%까지 폭증해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3자녀 가정 기준 2만 5천여 가구던 지원 대상이 15만 7천여 가구로 6배 늘어 연간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체육관, 주차장 같은 민간 위탁시설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각 구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다자녀 혜택 시행 여부를 자율에 맡기기로 해 현장 혼란은 더해질 전망입니다. 10월 31일, 이달 딱 말일인데 그때부터는 2명 자녀만 있어도 다자녀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선 당장으로는 단계별 혜택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 적용이 좀 되고요. 24년부터는 교육지원 포인트라고 해서 학원이나 또 교재를 사용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영화체험 박물관과 같은 관람료의 감면 혜택도 이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다세대 자녀에 대한 다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이 약 15만 7천 세대에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3자녀 기준보다 이제는 더욱더 많아져 52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서 세수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급증하는 부분은 어떻게 시가 처리를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서지원 의원님 말씀에 정말 동의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현금 지원을 유독 많이 했습니다. 이 포퓰리즘을 거치면서 국가 부채가 지금 1,1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출산이라는 아젠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또 복지 비용이 5배나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부채와의 전쟁을 하면서 긴축 재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서 이 복지 비용이 또 5배 정도 이 부분에 한해서 늘어나는 것은 저는 또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을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때문인데요. 이준호 의원님께서 자주 부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재정 안전성의 문제에서 부채라는 것은 얼마나 잘 갚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유동성도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너무나 편협하게 계속해서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2005년도부터 저출생에 대한 예산이 마련이 되기는 했고 계속해서 증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부터는 이런 직접 지원은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70% 정도 거주비나 이렇게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비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수술대를 올려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실효성부터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부채는 갚아가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의 이런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1,100조라는 돈은요. 아주 심각한 것이고 지난 5년 동안 200% 이상 상승한 부채의 수치입니다. 본인의 가계의 본인의 부채라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겁니다. 국가의 부채도 본인의 가게처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정치인들 또 행정가들의 덕목이고요. 저는 이번에 다자녀 혜택을 공부하면서 대구시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특정 항목은 3명의 자녀를 뒀을 때만 혜택을 주고 또 교통비나 이런 데 한정해서 아주 적자가 예상되는 이런 곳들은 또 기존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양질로
네, 2명, 3명을 혼용해서 당분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복지 포인트에서 적자가 예상되니 대구시의 운영의 묘를 조금 참고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사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부산의 그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충격을 줬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은 2자녀 혜택 같은 경우는 네네. 교육 지원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3자녀 이상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지는 못합니다. 네. 결국은 세수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뭐 광안대교 통행료라든지 도시철도나 상하수도,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혜택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결국 체감을 하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2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의 저출생에 대한 정책은 축소 사회에 대한 대비와 그리고 근본적인 출산에 대한 직접 지원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2가지로 보아야 한다라고 네네. 보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다자녀를 2명으로 낮추고 통행료를 할인해주고 공영주차장을 할인해주고 특공도 제공해주고 이런 거 좋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 문화 자체가 조금 더 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육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인식이 생겨나야 된다라고 결국은 생각합니다. 2자녀가 다자녀로 늘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육아의 환경이 좋아지는 환경으로는 만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설들은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밀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서 안전 문제나 그리고 실질적인 실효성 문제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시가 저출생에 대한 의지를 좀 더 제대로 가지고 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길 바랍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그 다자녀에 따라서 증여세를 또 차등으로 주는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논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일각의 지나친 비판으로 또 이 논의가 계속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런 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저는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네, 두 보인다라고. 분 얘기 속에 결국 나온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이제 시작은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세밀하게 마련된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2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